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3번 문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제는 오늘의 마지막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일정 매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어떤 일정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시험지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열어주시죠. 네, 6가지 일정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다음 주 일정들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살펴볼 텐데요. 우선 15일 유럽 당뇨학회가 진행됩니다. 이곳에서 비만 치료제 양강 체제를 이루고 있는 일라이 릴리 또 노보노디스크가 각각 중요한 이 파이프라인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릴레이로 진행될 학회들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 가늠해 볼 수 있는 장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한미약품과 유한양행도 다양한 비만 치료제 관련된 내용들 발표할 걸로 보여지고요. 국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대거 함께 참여할 예정이니까 그날의 추이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이번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미국의 연준 FOMC 회의가 진행됩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18일 목요일 새벽 3시에 금리가 결정될 텐데요. 금리 인하는 사실 확실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점도표입니다. 이제 많은 인사들이 금리 결정을 두고 앞으로의 예상 어떻게 담겨 있을지 또 주목을 해보셔야겠고요. 이어서 3번은 코리아 어드밴스드 배터리 컨퍼런스 KABC가 진행이 됩니다. 앞으로 K배터리 향후에 어떤 방안을 세워야 할까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타날 예정인데 최근에는 여러 모멘텀이 있어도 2차 전지 종목들 무겁게 또 움직이고 있는데요. 한 번 더 상승 트리거가 되어줄 수 있을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은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진행이 되니까요. 변동성 주의하셔야겠고요. 5번도 보시죠. 현지 시간으로 17일 트럼프 대통령 영국의 국빈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할 걸로 보여지긴 하지만 중국과의 경쟁 우위를 또 이야기할 거라고 하네요. 이곳에 젠슨항 CEO, 팀 쿡, 그리고 마지막으로 샘 올트먼 CEO까지 함께 참여한다고 하니까 빅테크 기업들과의 다양한 내용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까지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6번 메타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의 각각 컨퍼런스가 진행될 텐데요. 메타는 AI 글라스를 공개한다고 하고 또 아마존 웹 서비스는 데이터 센터에 주목하고 있죠. 국내 관련주들의 추이도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6가지 중에 2분은 어떤 일정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마지막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네, 가장 주목해야 하는 다음 주 일정. 사실 문제를 드렸습니다만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도 2번을 당연히 적어 주셨는데 이 얘기 먼저 듣고 또 파생되는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먼저 단독으로 적어주신 우리 이 대표님 얘기 먼저 들어볼게요. 네, 지금 시장 자체가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까지 좀 상승이 이어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파월이 어떤 이야기 할지 그리고 금리 인하 지금 25bp에 대해서 거의 무게가 실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공개가 되고 나서 과연 세론으로 나올 것인가라는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시장의 방향성이 훼손될까 봐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저는 크게 지금 테마성으로 올랐었던,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테마주 단으로 올랐었던 종목들은 사실 이번 금리 인하 일정 이후에 약간은 좀 우려할 수 있는 추세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단단하게 산업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지 이런 성장 쪽에 실적도 찍히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일정을 어떻게 소화해내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지난번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은 고용시장은 냉각이 되고 있지만 지금 물가 관련돼서는 일회성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 이제 CPI 보면 예상치에 부합하는 흐름이 나와줬는데 결국 점도표 그리고 파월의 발언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어느 정도 확대되느냐 중요하고 또 그게 세론으로 이어져서 방향성 자체를 훼손하지 않느냐 아니면 방향성 자체는 견고하게 갈 것이냐가 좀 중요한 키가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일정도 잘 소화해내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사고 싶었었던 종목을 좀 매수하는 기회로 삼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던 그런 종목들은 세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확률은 낮습니다만 B컷이나
뭐 연 3, 4회 얘기 나오면 네. 좀 탄력 더 이어질까요? 근데 비컷 하거나 했을 때 이제 시장 해석이 또 중요하잖아요. 혹시라도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약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혹시 초점이 맞춰지거나 그쪽으로 여론이 가다 보면 오히려 시장에는 좀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무난하게 일정 이벤트를 소화해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난한 게 가장 좋을 것이다. 무소식이 희소식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자, 2번, 4번, 6번 세 가지나 적어주셨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가장 그래서 크게 적어주신 2번 FOMC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 경제 지표도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해석까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은 스태그플레이션 지표가 너무 지금 이제 한 방향성으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그나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왔고요. 그리고는 고용 데이터는 오히려 예상보다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들리죠. 이거 9월 금리 인하를 100% 확신시키기 위한 약간 마사지된 숫자가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올 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비컨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고용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 부분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시장에는 9월, 그리고는 10월, 그리고는 12월 세 번의 FOMC 연속으로 금리 인하 3회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85%, 90%까지 올라와 있어요. 이게 시장에 선반영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최근에 뭐 대형주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만 민주식들이 날뛰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투심이 매우 이제 상승되어 있는 모습인데 제가 여기서 이제 2번 다음 바로 4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 FOMC가 끝나자마자 금요일 날 바로 FOMC 다음 날 바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물 옵션은 동시 만기일에 그 이후 말 그대로 12월까지 연말 4분기까지의 수급이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만약에 이게 연준이 점도표를 그렸다고 했을 때 점도표에서 이번에 나온 점도표에서 3번 인하가 연속적으로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해석의 문제입니다. 진짜 연준이 경기 침체를 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은 이게 또 나중에 해석이 뒤집어지면서 경기 침체는 주가가 하락하는 트리거가 된다. 돈을 풀고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이거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뜻이다라고 하면서 이게 또 차익 실현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요건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제 뭐 예상하기로는 그렇게 비둘기파적인 점도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계속 이제 좀 경고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 그러면은 예. 지금 프랑스 사태가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평소 때에 이 정도의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 상공에 격추됐다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그 상황에서 유로화가 움직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그런 상황에 공교롭게도 맞물렸던 게 뭐냐 그러면은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더 세게 배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로화도 약세, 달러도 약세, 동시 약세가 벌어지는 그런 흐름 속에서 어찌 보면 외환시장이 약간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채권 시장마저도 미국의 금리 인하를 연속적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배팅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역으로 뒤집어지면서 오히려 미국의 채권 금리가 튀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는 유로화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로화가 갑자기 급락하는 약세의 흐름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이면은 이거 뭔가 외환 시장에서부터 채권 시장에서부터 롱숏 말 그대로 투기성 자본의 변동성이 잡힐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다음 주 FOMC와 선물 옵션 동시 만기 그리고는 프랑스 사태까지 연결되어 생각해 보면은 이번에도 작년에도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번에도 외환시장을 주목해야 되고 그게 이번 FOMC 점도표 그리고는 그에 대한 해석에 의한 채권시장 움직임으로 뭔가 이게 시장의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엔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본 총리가 이제 바뀐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엔캐리 얘기가 또 한 번 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는 오히려 다음 주에는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외환시장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6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메타도 마찬가지고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핵심이 되는 거는 결국 여기에서 시장 투자자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그 감동이 어느 정도 되는가 있어가지고 말 그대로 신고가를 쓸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요거는 뭐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이유도 여기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감동을 새로운 혁신을 발견하게 될 것인가
그 정도의 포인트로 이걸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 사실 뭐 평소 같으면 이런 주유국 증시의 정치적 불확실성 혹은 말씀하신 것처럼 확전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터진다 그러면 지정학적 위기 같은 것들로 해석이 되면서 그 환율이나 시장이 크게 반응할 수 있는데 지금은 금리 인하 쪽으로 시선이 많이 맞춰져 있어서 비교적 잠잠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나중에 빵 하고 터질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좀 조용하게 지나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다음 주에 결정이 될 것 같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외환 시장 중심으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금리 인하라 그러면은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제약 바이오 쪽을 아무래도 조금 더 주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기대감을 더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이번에 합작공장 구금 사태를 보면서 제약바이오도 공장 많이 또 짓고 있잖아요. 그리고 고용도 많이 하고 있고 거기서의 무언가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제기하는 시선이 있던데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시선에 있어서는 제약바이오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우려를 한다라고 한다면 보통 공장을 지금 짓거나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 쪽은 CDMO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생활보안법 이슈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시원하게 움직임이 안 나오는 걸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명확한 부분은 아니고 제약바이오의 안에서도 많은 게 좀 나눠져 있는 그런 가운데 유독 CDMO가 생물보안법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움직인다고 한다면 그쪽에 좀 초점을 맞춰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 뭐 FDA 승인에 대한 일정을 갖고 있는 알테오젠이라던가 그리고 여러 기업들이 이번에 학회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연말까지는 좀 이어지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다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저는 알테오젠도 이번에 물론 진짜 이변이 일어나서 혹시라도 안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오히려 금리 인하 뭐 이런 것보다도 더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기대 심리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좀 주가 흐름은 약하긴 하지만 리가켄바이오도 뭐 하반기에 새로운 지금 수주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계속해서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저는 하반기 이번 금리 인하 뭐 세론이 혹시라도 나온다 하더라도 일정이 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긍정적인 관점 열어두셔도 될 것 같고요. CDMO 기업들은 좀 시세는 늦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플랫폼 기술 갖고 있는 기업들은 중단기적으로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테이버 전문가께 마지막으로 짧은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보기에는 없었는데 다음 주에 미국 증시 쪽 보니까 법인세 납부나 아니면 뭐 자사주 블랙아웃 기간 뭐 이런 이슈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까? 일단은 법인세 납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영향은 없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자사주 블랙아웃 같은 경우에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실적 발표 때마다 그 직전 직후에 가지고 한 달 정도 동안 자사주 매입이 중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특히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는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약간의 수급 이탈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주의하면서 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